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크립토 주식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 진짜 불장 가는 거 맞아?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영상은 첫 번째 화면 보셨다시피 라울 파리라고 하는 매크로 경력 33년,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하고요. 주로 분석을 합니다. 투자를요, 사실은 얼핏 보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이러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으로 어쩌다 그냥 한번 딱 걸리면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코인. 그렇죠? 어쩌다 한번 이게 가능합니다. 대개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불리는 게 누구에게나 전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쩌다 한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11년, 12년 차가 되다 보니 깨달은 게 뭐냐? 채워야 될 지식이 있어요. 채워야 될 고통의 총량이 있습니다. 요게 다 안 찼다? 그 돈, 내 돈 아닙니다. 매크로 분석, 이제 거시경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인 예측, 오늘 바로 다음 주, 이 단기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면 이 채널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알려줘요. 방향성은 중기, 장기인데요. 이 중기는 수개월, 2달, 3달, 앞으로 6개월, 1년. 이 방향성을 우리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 지식이나 확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면에 난 고생하기 싫어. 난 그런 거 하기 싫고 인내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다 일을 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쇠기의 경읽기예요. 이 보셔봤자 제가 볼 때 별 효과 없습니다. 크립토TV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하면 죽을 각오로 뛰어드시는 분들께 열려있는 채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표들 좀 보여드릴 겁니다. 검정색은 미국의 그냥 경제 지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인데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트럼프가 작년 11월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빨간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강달러가 됐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검정색 강달러가 됐더니 미국의 경제도 같이 하락을 한 거죠. 아하,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달러와 반비례해요. 달러가 약해지면 좋아지죠. 이게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게 이 차트만 봐도 실은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2달 선행 지수인 달러 DXY 인덱스가 지금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약달러로 돌아섰다. 지금 이제 3월 이제 말이죠. 근데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겠다라는 것이 차트로 지금 뻔히 보여요.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2달 후에 미국의 경제 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내야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검정색은 말씀드렸었고 빨간색 아까랑 실은 비슷한 건데요. 이게 2017년 그 차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 차트에 2017년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첫 해입니다. 2017년에도 미국 경제와 달러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반비례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지금 그 뒤집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달러는 미국의 경제를 안 좋게 하고요. 약달러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지금 경제는 좋아진다. 2025년도 아까 보셨던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와 달러는 여전히 반비례해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이런 지금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달러로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약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월, 4월, 5월 달.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
뭐 대략 미국 경제가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가 어찌됐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 예측 그거 모릅니다. 방향성이죠. 2달 선행 지표는 돈이 풀릴 것이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보통 그러면 자산의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검정색은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입니다. 뭐 50 이상이면 경제가 팽창, 미치면 조금 지지부진하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빨간색은 미국의 무역을 기준으로 한 달러의 인덱스예요. 여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달러 인덱스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다. 최근에 보시면 이 지금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갔죠. 이 얘긴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강달러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강달러 지금 됐었죠. 강달러가 됐으니까 지금 검정색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와 달러는 반비례하는구나. 강달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았었지만 그래서 서비스 PMI가 하락했지만 최근 보니까 이것도 2달 선행 지표네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위로 올라갔지만 이건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달간 달러는 약세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뭐 서비스 PMI 지수가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올해 내내 지그재그로 달러는 약세로 점점 떨어지고요. DXY는 떨어지지만 시장은 지그재그로 여전히 비슷하게 반대로 올라가겠다라고 예측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정색은 미국 경제 지수. 검정색 좀 하락했었죠. 최근에 좀 하락한 거 맞습니다. 이게 3주 선행 지수네요. 3주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조금 검정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밑으로 비트코인이 너무 밑에 있죠. 딱 봐도 조금 과도한 낙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트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겁니다.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회복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검정색 미국 경제지수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 빨간색은요. GMI 금융 컨디션 지수. 이것도 2달 선행 지수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금융 상황이 좋아진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금융 상태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는 낮아지고 석유 가격은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빨간색 금융 상태 지수가 떨어진 밑으로 하락하면 긴축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 달러는 강달러고 이해되시죠? 최근에 보시면 지금 3월, 4월, 5월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이 막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다? 금융 상태가 점점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팽창 쪽으로. 달러는 약세로, 금리는 떨어지고 석유값은 떨어진다라고 2달 앞서서 이미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향후 2달간 금리나 돈 찍기가 그래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검정색도 아마 따라가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약달러가 되면 보통은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내 자산 주식이나 코인이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100% 일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격차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결국 그렇게 방향성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 빨간색은 금융 컨디션 지수, 3달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 제가 검정색 라인을 쭉 그었죠. 여기 보니까 빨간색 금융 컨디션 지수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검정색이 한참 아래에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3달 선행이기 때문에 금융 컨디션이 좀 밑으로 내려간다, 별로 안 좋아졌다가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금융 컨디션, 뭐 이제 긴축을 하냐, 완화를 하냐,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쩌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조정을 생각보다 받은 것은 지금 그 금융 컨디션 지금 밑으로 떨어진 것을 선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이 빨간색을 따라가지 않겠냐, 결국에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정색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M2죠. 글로벌 유동성 M2는 10주 선행 지표, 약 2달 반 정도 선행 지수라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비트코인이죠. 지금 현재 제가 좀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이게 두 개가 지금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곳은 글로벌 유동성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거든요. 이게 특히 올해 초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졌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비트가 살짝 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빨간색 가격이 결국은 밑으로 쭉 지금 떨어졌죠.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죠. 결국에는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런 불일치가 우리에게 실은 속임수를 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검정색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10주 선행 지표 글로벌 유동성 M2가 크게 다시 증가한 거예요. 2달 반, 이거 돈 찍어내는구나. 전 세계에서 2달 반 선행 지표 유동성이 증가했다. 그럼 달러도 약세로 조금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빨간색은 결국 이 검정색 유동성을 따라갈 것이다. 달러 인덱스를 이제 2017년과 2025년 현재 달러 인덱스 이렇게 비교한 거죠. 요 시점에서 이제 2017년 초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25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is too stro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직후에 특히 이번 사이클 빨간색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쭉 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수직으로 낙하하는 게 아니죠. 지금 검정색도 보시면 들쑥날쑥 하면서 결국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달러는 들쑥날쑥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달러로 결국에는 돌아선다. 지금은 뭐 관세전쟁, 채찍을 휘두르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더 남았어요. 아직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근데 결국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달러는 약세, 코인은 그 반대죠. 들쑥날쑥하지만 결국 오를 것이다. 2017년 글로벌 유동성과 현재의 유동성, 글로벌 M2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뭐 대충 뭐 현재까지 비슷하게 올라왔죠. 대략 이런 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올해도 올라가지 않겠냐.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지금 살짝 올라갔다 나중에 또 한번 쑥 떨어지면요. 그때 또 아마 패닉 세일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들쑥날쑥이 커요. 일시적인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쭉 빠질 때마다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글로벌 유동성은 코인 대비했을 때 10주 선행 지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글로벌 M2고요. 빨간색은 비트코인입니다. 이때 보시면 2016년 초네요. 이 웨지 패턴이라고 하죠. 글로벌 유동성이 뭐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쭉 오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빨간색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017년 불장 기억하시죠? 2019년 말, 2020년 초죠. 이때도 글로벌 유동성이 M2가 이렇게 웨지 패턴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쭉 상승했죠. 검정색이 이제 글로벌 M2입니다. 돈이 풀리니까 2020년, 21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도 이 지지부진했던 글로벌 유동성이 사실 뭐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한번 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리테스트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ISM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50 기준이죠. 50이 기준선이고 이 밑에 있으면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60 라인에 제가 빨간 줄을 그었죠. ISM 지수가 60 뭐 언저리가 된다. 코인을 팔 때다 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 50 밑으로 ISM이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도 별로 뭐 안 좋았죠. 2019년도 한번 슬쩍 내려갔다 왔고요. 아무래도 2020년 3월 달에 ISM이 수직 낙하했죠. 그때 이제 코비드 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략 3년 정도의 사실상 이건 경기 침체가요. 이미 있었던 거면 지난 3년간. 지금도 안 좋잖아요. 지금 이 ISM이 50 이하에서 이렇게 머무른 적이 최근 한 10여 년간 없었어요. 이제 막 50.3이다, 50.9다, 50에서 51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머리를 빼곡 이렇게 내밀었죠. 과거에 이 검정색을 보십시오. 이 검정색 ISM이 지금 피크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고요. 지금 이 빨간색 원을 보시면 ISM이 2017년 말에 피크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 빨간색도 피크였죠. 21년도 초반에 ISM 검정색도 빨간색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SM이요. 비트코인도 뭐 어느 정도 지수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알트코인에 좀 더 정확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ISM이 50 후반 또 60을 된다 만다 뭐 60을 막 넘어간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분할로라도 익절을 하고 있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몇이다? 50점 몇입니다. 아직 당당 멀었습니다. 이거 이제 ISM이 이 지금 검정색 제가 동그라미 쳤죠. ISM 검정색이 올라갔다가 살짝 머리를 살짝 내렸죠. 근데 빨간색은 생각보다 많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ISM이 살짝 하락한 데 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감이 있죠. 두 개의 격차가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하다가 근데 대략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예상을 하자면 결국에 ISM,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경제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은 결국 이게 검정색이 올라가면 비트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검정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검정색이 그 ISM이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클. ISM이 뭐다?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 연준이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씩 낮췄다가 이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롤오버라고 하거든요. 돌려막기 해서 그 뒤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그 사이클이 유동성 사이클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 경제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비트코인 밤감기 사이클과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주기가 있다. 앞으로 이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것이 지금 누가 봐도 좀 눈에 뭐 제 눈엔 보입니다. 검정색은 ISM, 빨간색은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금융 완화를 하면 경제나 시장이 살아나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면 돈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이제 긴축한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최근에 보시면 빨간색은 9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빨간색이 치솟았죠.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이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9개월, 그러면 뭐 9월이나 10월까지 되겠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뭐 한다고요? 금융 완화한다고요. 금리 인하, 돈 찍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ISM이 지금 현재 50.3인데요. 9개월 후에 56.2를 기록할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9개월 후.
근데 저는 이 사이클이 지난번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10월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 심지어 내년 1월, 2월까지도 이어진다면 저는 ISM이 60도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SM이 증가한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요. 월급도 잘 늘어나고요. 물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현금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제조업 지수도 있죠. 서비스업 지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한테 좀 현금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잉여 현금을 은행 3% 이자 받는데 만족할 것이다. 그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한번 주식 한번 투자해 볼까? 아니면 코인 한번 좀 돈이 있는데 여윳돈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한번 투자해 볼까? 이게 많을까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ISM이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올라요.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특히 ISM은 어디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우량 알트코인. 알트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원래 위험 선호 현상은 알트죠. 알트코인 관련 차트 이것도 보신 적 있으십니다. 이 검정색은 2달 선행 지표인 ISM 지수고요. 빨간색은 알트코인입니다. 2달 선행 지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죠. 반면에 알트코인 빨간색은 지금 올랐습니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몇 년째 기고 있는 거죠. 2달 후에 알트코인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차트가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검정색보다 이 빨간색 알트코인이요. 더 한마디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이 그냥 뭐 이게 극강의 변동성 아닙니까? 이 빨간색이 그래서 이렇게 진짜 춤을 추는 겁니다.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하고요. 특히 글로벌 유동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비트코인입니다. ISM 빨간색이죠.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한 게 ISM 피크입니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이제 비트코인의 최고를 찍었을 때도 있지만 실은 아닐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지금 ISM 피크를 2014년 초반에 찍었지만 최고점은 2013년 한 11월쯤에 찍었습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에도 ISM이 피크를 찍었죠. 뭐 이건 좀 얼추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21년 초반에도 ISM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때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트코인 최고점과 일치합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그 참고 자료로 보셔야 되지. ISM의 최고점을 찍은 게 비트코인의 최고점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얼추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검정색 ISM이 50을 넘어가면서부터 랠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보이십니까? 이 지금 2013년 초반에 ISM이 50 이상으로 이제 막 그 머리를 빼꼼 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요. 그 이후 거의 1년간 정말 수직 상승을 했죠. 그리고 ISM 50이 넘었을 때 2016년도 그 이후부터 비트코인 2017년 대폭 등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2020년대 ISM이 50을 넘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바로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간이 2020년, 2021년 이 기간이 너무 짧은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예요. ISM이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크도 더 빨리 찍어버렸던 겁니다. 지난번 21년 상승장이었고요. 최근에 이 머리를 빼꼼 내민 거예요. ISM 50 살짝 넘은 거죠. 어떻게 되겠냐? 비트코인의 2017년 차트입니다. 근데요, 2017년이 꼭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3월달, 2017년 3월. 자, 이때 기억이 나요. 제가 같이 뭐 이렇게
저희 업계 뭐 대표님이죠. 그분이 비트코인을 무려 그때 100개인가 200개인가를 이 3월 달에 전량 매도했던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탄을 금치 못했죠. 보십시오. 이게 지금 3월 달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한 40%, 한 30% 빠진 겁니다. 이때 그냥 비트코인을 100개인가 200개를 다 파셨으니 그래도 뭐 몇 억 버셨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3월 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이걸 뭐 검정색으로 나타내면 올랐는데 춤을 추면서 올랐다. 이건 뭐다? 빨간색은 뭡니까? 이거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은 급등락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알트코인은 그냥 이제 땅바닥에 붙어서 그냥 대충 한 45도 흔드는 디스코 팡팡이 아니고요. 360도 공중에서 회전시키는 디스코 팡팡이라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다? 15분, 20분이 있다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트는 글쎄요,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만,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은 GMI, 비트코인 사이클톱. 이게 이제 뭐 헤지 펀드들이 이 사이클톱 인디케이터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검정색 라인 껐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작년 3월 달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했을 때 이 정도였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한 달 정도 트럼프 랠리가 나왔던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사이클 탑을 가려면 최소 어깨는 돼야죠. 어깨 팔라면서요. 그럼 어깨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까지는 우리가 이거야 우리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깨든 머리든 지금 현재랑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도 요즘에 보니까 최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RSI 30 이하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패닉셀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 지금 나스닥 말씀드린 겁니다. 그 AI 기술주, 미국의 기술 주식, 메타다, 애플이다, 저기 테슬라. 이건 뭐냐?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나스닥 투자 심리가 지금 최악이라고 응답한 거예요. 이제 과거에도 몇 번 있긴 했는데 최근에 조정폭이 지금 길게 이렇게 지금 상승한 데서 보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재밌죠? 코인이나 나스닥은 오른 것은 당연하고 떨어지면 무시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글로벌 M2 검정색입니다. 빨간색은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이랑 글로벌 유동성이요. 굉장히 비슷하죠. 비트코인보다 사실 더 비슷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M2 대비해서 최근에 빨간색 나스닥 지수도 생각보단 크게 하락한 게 팩트입니다. 근데 제가 글로벌 M2 10주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유동성 이 검정색이 지금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유동성이 지금부터 2달 반 동안 나스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아마 미칠 겁니다. 그렇겠죠. 참고로 글로벌 M2 유동성은요. 나스닥과 97.5% 일치합니다. 전체 한 30년, 40년 차트 놓고 보면 실제로 나스닥이랑 글로벌 M2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89% 유동성과 일치하는데요. 이유는 왜 비트가 일주일이 더 떨어지냐? 비트가 오를 때 더 폭등하고요. 떨어질 때 더 폭락하기 때문에 일치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이 검정색 라인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 지금 빨간색 사각형 보시면 검정색이 떨어졌으면 글로벌 M2 유동성이 감소했다라는 뜻인데 빨간색 나스닥은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두 개가 원래 일치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코인도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했으면 실은 겸손해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경고를 실은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밑바닥에서 집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난사를 했다 이겁니다. 허파에 바람 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빨간색 나스닥 지수가 제자리 찾은 거죠. 급락을 한 거예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게 유동성 결국 똑같이 일치해지는 겁니다. 방향이 거의 똑같다니까요. 제자리로 비트코인도 나스닥도 회귀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주 선행 지표인 글로벌 M2는 지금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검정색은 나스닥 100 지수고요. 빨간색은 GMI, Financial Condition, 금융 컨디션 그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도 최근에 그 금융 컨디션 지수 대비해서 지금 검정색 보십시오. 밑으로 쭉 빠졌죠. 이게 나스닥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진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금융 컨디션 지수 이 빨간색은 지금 6개월 선행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보다는 여전히 위에서 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크죠.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2017년에도 있었네요. 우연일까요? 2017년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다음에 첫 해죠. 지금도 똑같네요. 관세 전쟁 그것도 비슷합니다. 강달러 그것도 좀 비슷하죠.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혹시요 코인 투자하실 때 몇 퍼센트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셨을까요? 나는 1년에 10에서 20%면 난 만족하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사실요. 연 10%, 15%, 20%는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실은 그래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3%도 안 준다고 하던데 사실 엄청난 수익률인데 보통 비트코인 투자한다 최소 100%, 200% 보고 오시죠. 맞지 않습니까? 이더는 200에서 300%는 보시는 거예요. 솔라나는 300에서 400, 500%까지도 봅니다. 지금 올해 말 내년 초 얘기하는 거예요. 이외 이것 말고 다른 우량 또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라지캡들 최소 5배, 10배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20배, 30배도 내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알트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그게 맞다면 저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이 정도의 변동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밑으로 쭉 빠져줘야 지금 1000%, 2000% 이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해요.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좋은 질문은 그렇게 이제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하고 막 성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코인이 확실한 미래가 맞아? 그러면 나는 왜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내가 뭘 틀린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후 대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실은 더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가는 채널이 크립토TV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